상주 문경 상주시의 국민의힘 이미자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생각하는 키워드는 첫째는 독서광, 둘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랬듯이 해결사, 그 다음에 소통과 공감,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시골의 아주 그 산골짜기에 그 하전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고추 따야 되고 김 메고 풀 뽑고 이런 일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일찍 들어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그 조그마한 도서관에서 책이란 책을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공녀, 링컨, 뭐 키리 부인, 이순신, 뭐 신유복전, 박시전 뭐 이런 책들을 많이 고전 읽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뭐 막 꿈을 꿔왔죠.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꿈도 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 읽는 재미가 붙게 되고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꼭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6시에 출근해서 국회로 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독서광이라는 그런 별명도 붙고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굉장히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뭐 학비 다 대주고 푸근하게 포근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제가 직접 돈 벌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동운동에 이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고충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노동자와 사업주, 경영주 사이에서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많이 좌충우돌하면서 부딪히기도 했는데 점점 그것도 쌓이다 보니까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나 아니면 다른 이제 노동조합 조합원들께서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 해결사였고 국회에 와서도 상주보, 낙담보, 4대강 보호 관련돼 가지고 환경부와 또 주민들, 농민들 사이에 상당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미자 의원 좀 내려와 봐라. 딱 가서 보니까 농민들과 환경부 사이에서 굉장히 그런 갈등이 증폭되고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잘 이제 마무리 져서 지금 좀 평화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의성군에 있던 쓰레기산 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고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공감을 이뤄낼 수가 없고 공감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소통과 공감이 최고다. 정치인이든 사회생활 하면서 그게 최고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횡단보도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양쪽 길이 있으면서 횡단보도가 이렇게 쳐져서 때로는 횡단보도가 우리가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또 맞은편에 두 길이 이렇게 평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횡단보도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횡단보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완벽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변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변수들을 다 포용해서 포괄적으로 녹여내서 실패를 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국민의 목소리를 여당은 들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상생의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포용적 자세를 보여야 되고 우리 또 제1야당도 상생 정치를 펼치려고 한다면 발목 잡기라든가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건 안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야만 된다. 국민은 싸우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이번에 4차 추경할 때 여야가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내서 통신비가 우선이냐 아니면 독감 백신이 우선이냐 이랬을 때 서로 잘
서로 타협을 해서 절충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부분이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농민을 위한 공약을 한 3가지 정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이게 과잉 생산되거나 이랬을 때는 갈아 엎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농작물 최저 보장 가격 제도.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냉해 이렇게 왔을 때 농작물이 피해가 심했을 때는 보험을 이렇게 들기는 드는데, 농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 재보험 관련돼서 대상도 좀 확대시키고 보상도 더 높게 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재설계해야 된다는 게 제 하나의 공약이고, 또 하나는 기술 발달로 인해 갖고 우리 그 농기계도 상당히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화돼 있고, 그래서 한번 다치게 되면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고, 또 한번 다침으로 인해 가지고 가산이 이렇게 기우는, 농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산재 범주 내로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제가 농민을 위한 3가지 공약이었고, 이걸 지금 다 실천하고자 하나하나 토론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4가지가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도 2045년 정도 되면 고갈 상태가 될 거라고 하고, 건강보험 이미 이제 적자입니다. 고용보험도 적자고. 고용보험 자체도 지금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4대 보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꺼리게 되다 보니까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온 국민이 고용보험에 다 가입하려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건강보험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 정부가 내거는 정책 속도로 봐서는 이건 용언합니다. 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보험료 고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 일을 하든 열심히 일하면은 소득 보장 정도는 되고 생계 정도는 풍요롭지는 않다 하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세상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 국민 사회보험화를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준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서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서 고향 주민들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애써 달려온 이미자, 정말 수고했고 애썼다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정말 우리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 농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이미자 더 분발하자. 파이팅!